여러분 아마 이제 지나간 얘기인데 이 남양 지역은 굴이 특산물이죠. 남양은 되는 일 없다. 요거는 갑자기 연판에 비 올 때, 염전에 소금할 때 비 올 때 나오는 얘기고요. 뭐 발가벗고 30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유생이 수원 서울에서 술을 먹고 막 기생집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오늘이 부모님 기일이야. 그래서 옷도 갖추지 못하고 30리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양은 해양이다. 바다의 고향이다. 정도전이 한 말이에요. 정도전이 고려 말에 남양 부사로 재임했을 때예요. 그 선봉 후예들이 살고 있잖아요. 정도전 후예. 뭐 전국 각지에 다 살죠. 정남에 살고 있고. 예. 내가 당국의 똥개인가? 요거는 마산포에 당국개가 있어요. 대원군이 청나라에 압송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시종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산포 지역 사람들이 밥도 해내야 되고 뭐 없는 반찬도 해야 되고 개새끼들은 짖고 막 그러니까 개도 잡아서 그러니까 걷어차이는 개 신세가 됐던 거예요. 자기 집 다 내줘야죠. 그 4대 양반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내가 당구에 똥 깬 줄 알아 이씨. 뭔가 억울하거나 핍박받을 때 하는 얘기. 남자는 밥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누구로부터요? 누구요? 홍유성. 76세의 장가들어 80세의 아들을 얻으니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아들이 이름이 홍지성이고 먹고 보자 나상근 찍고 보자 김웅진. 요거 해방 전국에 48년도에 남한 정부 단독 선거를 하죠. 그런데 김웅진이 누구냐? 안용면 면장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김웅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누구죠? 왕 폐위된 순종 폐위 때 학생 운동을 했어요. 우리 학교 가지 말자. 아이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래서 잡혀가서 3개월인가 옥살이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면장인데 부일 세력이잖아요. 뭐 대학교도 떨어졌을 테고. 그래서 만주로 가서 의열단 단원을 가입을 해요. 그리고 해방돼서 한독당으로 출마를 해요. 한독당이 누구예요?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수원 갑지구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요. 뭐 하여간 요렇게. 근데 이제 서신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국회의원이 된 양반이 한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그 출마자들 이름만 바꿔가지고 선거 철만 되면 이름만 바꿔서 쓰기도 했어요. 송도심?
송도심이라는 인물 기억 안 나시나요? 이승만 그 정권 때? 그때 안 태어났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때 이런 말들을 많이 썼다라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근데 이제 저희 화성 남양 지역이 3.1 만세 운동이 특별하잖아요. 3.1 만세 운동 평화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화성 남양 지역에서는 평화 운동이 아니에요. 해방 운동이었어요. 폭력을 반드시 동원한. 평화라는 건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맨손 만세 운동이어야 하는데 폭력을 수반했기 때문에 공세적 3.1 만세 운동이라고 해요. 그럼 왜 그럴까? 민중 대다수 참여 민중이 서민 압박받는 군중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지도자들은 종교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우리가 균등하게 보고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교재 내용을 삼는 거지 어떤 경향화를 유도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자, 105쪽의 계고요라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계고요람은 실존하는 도서예요. 남양 계고요람은 조선 단종 때 남양 지역의 호장 송후가 탄찬한, 근데 어떤 기록은 송준이다라고도 해요. 뒤후자하고 중걸준자하고 비슷하죠. 두인변이냐 사람인변이냐 뭐 이런. 조선 정기 지리서로 1455년 단종 3년에 생원 조중민이 교정하고 편집하였다. 이렇게 남양 계고요람에 실린 당성인이라는 글의 내용은 남양홍시 홍성민이 쓴 조롱집의 남양부 망해루 편의 내용이다. 남양홍시 한반도 유래와 시대 상황에 따른 홍씨가 번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남양고을의 역사 변천을 살펴보는 자료로서, 그러나 지금은 남양계고요람의 실본 존재를 살필 수 없다. 누가 숨기고 있는지 뭐 그 이후 중요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지 모르죠. 뭐 일본에 가 있을지도. 홍성민의 조롱집에 수록된 남양 망해루기의 내용을 요 망해루가 어딜까요? 남성복부. 그렇죠. 바다를 바라보는 곳.
그냥 책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계고요란에 당성인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당성인이라는 것은 목은 이색 선생이 기록을 했다, 이렇게 내용입니다. 당성해야 하는 화개와 같으니 포고는 이를 둘러 안팎으로 나뉘었네. 영영이 모인 곳에 인물이 나고 곧고 웅위한 큰 인재 다 당대에 뛰어났네. 덕산 촌주는 강남에서 자라 요동에서 백모 쓰고 처음 가서 참여하였네. 여기서 덕산이라는 것은, 덕산 촌주는 강남에서 자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조선의 덕산은 어디 있어요? 충청도에 있어요. 여기서 다루기는 해요. 그런데 요동에서 백모 쓰고 뭐 이런 문장이 또 나와. 그거 헷갈리죠. 그런데 요동이 아니라 산동이라고 해야 문장은 맞을 것 같아요. 그 홍씨가 요동에서 오진 않았잖아요. 요동이면 어디예요? 압록강변 좌측에 바레만으로 뾰족하게 나온 데가 랴오닝성을 우리는 요동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한반도하고 수평적 서쪽 개념 산동이나 이쪽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요동이라는 지명이 또 다른 지역이 있었을까? 학야의 양가계가 가까이 하는 것을 혐오하며, 요거는 그냥 시정 잡배들 뭐 이런 거는 멀리하고 공부만 했다, 이런 얘기죠. 배를 경량에 띄워 딴 세상을 만나니, 이런 말들은 바다를 건너왔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두 눈을 움직이지 않은 채 나는 돛을 멈추고, 그 돛이 바람에 밀려서 엄청 빠르게 왔다, 뭐 그런 의미겠죠. 해안에 내려 해를 점치고 세대를 점쳐보니 남마다 동방을 도와 천만년 길이가. 이거는 우리 당성 지역에 도착했다라는 말일 거예요. 신라 이래 우리 고려에 이르기까지, 모근이 고려시대 사람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까 시 서로 군자를 해요. 예악이라는 것은 예술, 뭐 이 음악 같은 거, 또 시와 글로 군자를 내요. 수제는 강도 말의 독보적인 존재여서, 이 강도라는 말은 그 서울 뭐 이런 단어로 해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란기운 쓸어없앨 대궐문을 열었네. 기강이 다시 떨쳐도 벼슬을 사직하였고, 그 어려운 시기에 대궐문을 열었다 그러면 왕이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죠. 기강이 다시 떨쳐도 벼슬을 사직하고, 그 많은 궁궐과 사대가의 어떤 환영이 있어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쥐들이 다시 설치는 것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그 마지막에 보면은 뛰어남을 본받지 않는 것은 자손 없는 것과 같고 문화에 사람이 있으나 부질없이 눈물만 흘리네. 이렇게 당성인이라는 글을 모근 선생이 지어 놓으셨다. 다시 얘기해서 모근 선생이 홍씨를 그 찬미한 시가예요. 그래서 고려 말 남양부사로 재임했던 정을경이 1391년경 망해루에 신축한 후에 망해루를 지은 후에 아들 정강을 시켜 아들의 스승인 모근 선생에게 글을 청한 바 공이 쓴 글이다. 이 공이라는 것은 모근 선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정을경은 정씨잖아요. 근데 모근 선생은 홍씨를 찬미했다 이런 얘기죠. 남양은 홍씨 본향으로서 많은 인물을 내었다 그런 거죠. 문정공은 홍원박 선생의 호가 양파예요. 여기 보면은 당성인 밑에서 네 번째 양파 선생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홍원박을 찾는 거죠. 동지공거로 계실 때 과거에 입격하였다. 그러니까 홍원박 선생이 동지공거로 조정에 있을 때 과거에 입격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근 선생은 국내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명나라의 빈공과에 가서 합격한 분이에요. 다시 고려에 와서 고려 광종 때 과거제가 실시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명나라는 2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2조죠. 이 모고는 고려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말 명초에 다시 우리 고려의 과거를 보았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홍원박은 우리 조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원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려 때에 홍원박이 고려 조정에 있다가 조선 조정으로 이렇게 근속한 인물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번 연대승을 따져서 한번 헤아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망해루기를 분석하는 겁니다. 덕산촌주 28 해주인 28 고구려 때 당에서 건너온 파락사의 한 사람 남양시 시조 홍경을 말한다. 덕산촌 촌주를 그러니까 홍천하를 덕산촌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중국 강남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덕산촌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인가? 중국에서 동래하신 학사공께서 고구려로 오셨다가 고구려가 망하게 되자 신라땅 덕산촌으로 피해 오셨다고 전해오는데 덕산촌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정설이 있을 수 없을 것이고 다만 당성인의 내용 문구에 따라 추정할 뿐이다. 지리산 덕산촌을 말하기도 하고 충청도에 있는 덕산촌을 말하기도 하고 경기도 개풍의 옛 이름이 덕산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또한 홍주 지경에 있는 덕산현은 팔공산의 청송사를 가르치는 것이라 하여 홍주, 지금의 홍성군 덕산촌이라는 주장도 있다. 촌이란 신라 때 행정제도 현 아래에 있는 자치제도를 말하는데 9년의 수장을 보자 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현재보단 작은 면 단위 개념, 마을 단위 개념이겠죠. 촌은 4개, 5개의 촌락을 관할하였으며 신라의 왕권이 미약해지면서 촌주의 힘이 차츰 커져서 신라말 고려 건국초는 호족으로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한다. 그러니까 마을 부족장 이런 개념이겠죠. 한산 이 목은 이색 선생은 남양망해를 위해서 말하길 남양부는 삼국시대에는 당성이라고 했다. 고려조에 들어와서 중세 이후에는 믹주가 되었다. 이 고을의 홍씨 태조는 건국할 때부터 이때의 공이 있다. 은열이라고 하는 이가 이 사람이다. 그러면 이 은열은 고려 개국 시기에 왕군을 도운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대대로 큰 일적을 이루었다. 강도 말기에 강도 30번 보시면 지금의 강화도 강도 말기에 이르러 그럼 고려 말이라는 거죠. 고려 말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남양군 광정공 홍규 선생께서 권신 무간독재 임유무를 베고 무신 정권을 평정하고 왕실 노트에 돌려 놓았으며 광정공 규께서는 문예 부주를 양조 두 임금의 시절 충선왕비 충수왕비 두 자매가 2대에 걸쳐 왕비가 되었다. 그 홍규 선생께서는 문예부주를 두 왕비를 배출했다 이런 얘기죠. 고려 때 남양고를 부로 승격시켰던 것이다. 우리가 익주목 이렇게 고려 때 충선왕 연간에 봤죠. 그러다가 남양부라는 남양도부라는 남양이라는 명칭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1100년경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양부는 대체로 산천이 신령스럽고 이상한 정리가 한데 뭉쳐서 상서롭다. 상서라는 말은 아주 좋다라는, 예사롭지 않다, 이런 거죠. 기산이 이루어져 억만년 끝이 없는 왕업의 기초를 이루었다. 왕비를 내어서 왕자를 탄생하게 했다. 이런 기운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군영과 동등하게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때문에 그곳 수령 부사를 존중하게 여기고 또한 반드시 조심하여 뽑았습니다. 이 남양 부사를 뽑을 때는 가려서 뽑았다라는 거죠. 민간에 전해오는 옛적 이야기에 중국의 홍씨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는데 은수포에 다다라 대대로 사니 사람들이 그곳을 이름하여 단꽃이라 한다.
당꽃은 어디예요? 구봉산, 당성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칠공리, 전공리 그 사이에 바다로 돌출된 뾰족한 곳을 지금도 당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은수포는 그 당꽃에 이렇게 반대되는 바다가 이렇게 지금은 농지가 다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은수포 농원이 있어요. 그곳을 은수포라고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신라 사서에는 당은포로 당나라로 가는 은수포까지의 길을 그러니까 실크로드의 한반도 개념로를 당은포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은수포에 다다라 대대로 사니 사람들이 그곳을 이름하여 당꽃이라 하고 그 성을 이름하여 당성이라 하였다. 이를 헤아려 보건대 이시의 당나라 시대는 우리 동국은 삼국시대이다. 이시는 누구를 이시라고 했는지 이세임. 이시 그 목은 선생을 한산 이시니까 이시라고 했는 것 같아요. 천복 병신년 936년에 이미 당성군이라 일컬었으니 당성이 고을이 된 유래는 오래이다. 은수포는 오늘의 부포인데 이 시기에는 부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포구는 밖은 좁고 안쪽은 넓어서 딱 맞아 떨어지죠. 그 은수포에서 화량진성은 엄청 한 300m로 좁고 그 안은 엄청 크죠. 물이 포구에 들면 오직 하나의 항구이고 그 안은 갈래가 많다. 서쪽에는 진을 치고 지키는 경기 좌도 수군형이 있으며 동쪽 해안에는 율도 밤섬이라는 거죠. 밤섬이 당꽃이라는 곳에 있다. 정말 우리는 밤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와 공사 이후에 그 밤섬을 까서 농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공단이 들어왔어. 그래서 밤섬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70인 말하는 얘기죠. 그렇죠. 7공리하고 딱 전공리하고 예. 당곳이 딱 경계예요. 그 곳을 당곳을 경계로 이쪽 동쪽이 7공리고 이쪽 가운데 서쪽이 전공리예요. 대덕 을사년 1305년에 강령구로 이름을 고치니 고려 충렬왕 때이다. 황경 원년 임자 1312년에 남양구라는 이름으로 고치니 고려 충선왕에게 원나라에서 선왕의 태위왕을 벼슬을 내렸을 때이니 태위왕 충선왕을 태위왕이라고 한대요. 원나라에서 선왕의 태위 벼슬을 내렸다. 왕위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 충자 들어가는 왕들은 그 원나라 왕비들이 나와. 그래서 우리 고려의 어떤 왕명보다는 원나라에서 준 충선왕, 충렬왕, 충수왕 이 명을 쓰는 거죠. 원나라 승상 아고대는 이 남양골성씨 딸의 남편이 되었는데
승상이 그 처향이라 해서 두 이름을 더하였다. 자, 기씨 황후 있죠? 기황후. 예. 그 황후를 이야기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한씨하고 기씨하고의 그런 성씨에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1312년) 남양도로 이름을 고치니 충선왕에게 원나라에서 선왕 이렇게 한산 모군은 우리나라의 명인으로 고려조 열사이니 그의 말이 가장 믿을만하고 계고요람으로 말하면 호장, 송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은 바 생원 조중민이 교정하여 이를 엮어 한 고을의 유독한 노인일 뿐 아니라 책을 지은 경태 의례년 1455년이니 실로 증거 상문일만 함으로 기록하여 후인들에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고요람이 어떻게 어느 시기에 누가 송우가 지었는데 정을경의 명에 의해서 지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중민이라는 생원이 교정하여 해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중민이 1455년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지승남 은 조선 성종의 명으로 모사신이 조선 각도의 지리 풍속을 적은 책이다. 여지승남 남양구에 기록하여 말하길 당성은 부서쪽 20리에 있고 그러니까 남양읍의 서쪽으로 20리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 성인데 둘레는 2450척이요 높이는 10척이며 대들여 전해오기를 당나라 제사 파락사 보내어 고구려 사람을 가르쳤는데 그중 홍씨가 홍학사의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고구려 영유왕 때는 당나라가 한참 전쟁 중인데 당나라 학살을 요청을 했을까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약 6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후대에 어떤 해석을 하면서 연대가 물러진 거 아닌가. 그래서 신라의 파락사가 신라 때 온 거 아닌가. 신라 때 온 것으로 봐야 그 60년 시차가 맞아진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 홍씨 구성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손이 대대로 귀의되었고 사는 곳을 당성이라 이름하였는데 지금은 과원이 되어 장원서에 속한다. 그러니까 당성에다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과수원을 두었다 이거예요. 어떤 과수원? 간. 일찍이 모군께서 지으신 망해루기를 읽고 남양이 크게 부각되어 그것이 중요시 되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태사공이 충선왕이죠. 고려 개국 초에 입대하신 것을 비롯한 남양구 홍규께서 난세를 바로잡아 태평한 세상을 홍씨의 공이다. 큰 바다 가까이 위치하여 왕도 근방을 제어하고 그러니까 왕이 계시는
서울을 지키고 나라에서 근본으로 삼은 바요 조상께서 거주하셨던 곳이지만 잊고 살기를 반백년이 되었는데 병술년 1586년 경기도 관찰사 부임하여 남양에 순찰 나갔더니 바다와 산이 둘러싼 노예처럼 넓고 웅장하였다. 이 남양부가 당선이 모분께서 말씀하신 바 신령스럽고 기운이 뭉쳐서 그런 얘기입니다. 관청에 남양부 관청에 선생안이 있기에 펼쳐보니 선생안이라는 것은 역대 고을 부사들 이름이 적혀있는 그것을 선생안이라고 해요. 홍시성의 규라는 자기 그 홍규가 기록되어 있는데 1312년 이 고을의 장관이셨다. 이 고을 부사를 하셨다. 기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양군 홍규는 당시 종정에 새겨졌고 지위는 매우 높아. 극구가 뭘까요? 사위, 장인. 그러니까 홍규의 딸들이 충수가 충렬하게 왕비가 되었으니 극구, 장인, 왕의 장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을을 높여 부가 되었고 여전히 지부사였다면 아마도 그 고을을 나가서 다스렸던 것이 아닌가. 장인에게 경기도 관찰사를 임명하지 않았는가. 남양부 청사 동쪽에 누각이 있으니 청서루라 이름 부르고 시판, 편액이 우리가 이렇게 정자에 가면 네모난 판때기에 이렇게 한자로 시도 써놓고 중수기도 써놓고 시판, 시가 써 있으니까 시판이죠. 그것을 편액이라고 하죠. 상인목 사이에 걸려 있는데 고을 사람 수원부사 홍경손이라 쓰고 있으니 바로 나의 고조 할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홍성민의 고조 할아버지가 홍경손이라는 얘기예요. (1457년) 세종 3년에 홍경손이 그 시판을 수원부사였을 때 남양 관할 청서루에 와서 글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 홍성민이 뻑이 간 거에 자기 조상에 선조의 발자취는 멀어지고 유물만 남아있고 빈들 고목의 차가운 그림자만 쓸쓸한데 우리 고장의 오래된 물건은 다만 시판 편액 하나뿐이 다 홀로 서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니 관아 소장의 소보를 올렸는데 이를 남양 계고 요람이라 하였는데 우리 홍씨의 사적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소보, 순서나 기통을 따라서 기록한 작은 책. 이 선생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를 통해서 계고 요람을 통해서 당시 화성의 남양 지역의 지명 변천이라든지 경기도 관찰사 누가 남양부사 누가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다. 계고 요람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110쪽 대대로 네 번째 줄이요. 전에 오기를 은스포에 처음 배를 대었다 하니 또한 은스포의 왼쪽이다.
오른쪽인가 알지 못하겠다. 땅이 증거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땅이 말하지 않으니 사람들에게 물으니 곳을 이름하여 당이라 하고 당꽃이니 성을 당성이라 하였으니 어쩌면 그때 사람들이 당나라를 크게 보아서 이름하였던 것인가. 사만 이후로 고려조에 지나면서 크게 깨달았으니 삼국 왕씨 고려의 왕통이 이미 불기 꺼진 제가 되었어도, 그러니까 조선에 넘어와서도 우리 문벌은 국조에 들어와서도 벼슬하지 않은 세대가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 문벌, 홍씨 문벌은 그 얘기입니다. 대대로 덕을 쌓지 아니하고서는 그럴 리가, 이 뻑이 간 거예요. 자기네 조상에 대해서. 그 배는 창의 동양을 가리키며 큰 물결의 돛을 달고 다만 풍력을 의지하여 홍천하가 당성에 올 때에 후세 사람들은 인도하여 도운 것이 운명이다. 그러니까 홍천하가 당성에 도래한 것은 하늘의 뜻이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비란 진실로 운수가 있고 하늘이 불공평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니 우리 당성 홍씨는 조상을 본받아 힘쓸지어다. 우리 홍 회장님 힘쓰세요. 오늘 이 아니, 여기 그리고 당성 써야지. 씨의 내용이 토성이래잖아요. 아니 근데 토홍도 당성 홍씨 한 지손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 그렇게 돌아가시다고 오늘 그게 이 이거가 모르시대요. 뻥치가 한턴 써야 돼. 대단하네. 돈받아 자. 힘쓰시래요. 아이고 시간이 또 이러네요. 111쪽에 사진 하나 있죠? 네. 당성 사적 비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자로 쫙 각을 해서 예쁘게 1990년대에 세운 거예요. 당성 사적 비문. 그래서 이거는 뭐 문화재, 아직 문화재 못 들어가요. 최소한 문화재 뭐 골동품 그러면 한 25년 뭐 100년 돼야 되는데 홍씨들이 세운 거예요. 예전에 경기도 의회 의장 하던 누구죠? 홍성원인가요? 뭐 하여튼 그 홍씨들이 세운 겁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혹시 뭐 하실 말씀? 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시죠? 재미도 없고. 오늘 재밌었어. 너무 이 자꾸 이 홍씨를 좀 까야 재밌는데 우리 홍 회장님 한턴 써야 할 일이 있네.